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시험을 푸실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을 엄청 간편하게 풀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두신다면은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완벽하게 파악해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감독관이 계산기를 초기화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조치 중 하나인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의 전원을 켜시고요. 자, 켰죠? 킨 다음에 먼저 Shift를 누릅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지금 여기 S가 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9번을 누를게요. 9번을 누르면 클리어 하시겠습니까? 라고 영어가 나오고 여기서 1번은 셋업, 2번은 메모리, 3번은 전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전체 리셋, 설정 리셋, 메모리 리셋이 있는데 보통은 이 전체 리셋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Shift 3번을 누르시고 올, 그러면 리셋 올, 전부 다 리셋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문항에서 이렇게 는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yes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AC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계산기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시작하실 때는 이 초기 상태를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학습하시다가 이제 계산하시다가 나는 왜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오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 이렇게 전체 리셋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 이 모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드에 따라서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밝기 조정이에요. 밝기 조정. 밝기 조정은 내가 이제 계산기를 쓰는데 화면이 조금 어둡다 아니면 화면이 너무 밝다라고 했을 때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건전지가 다 됐을 때 밝기가 흐려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건전지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내 맘에 안 든다라고 하셨을 때 조치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Shift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누릅니다. 자, 여기 전원 키 옆에 왼쪽에 있는 이 모드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 키를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또 새로 나오죠. 여기서 6번을 눌러요. 그러면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왼쪽 화살키를 누르면 밝아지고 오른쪽 화살키를 누르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제 계산기는 되게 어두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적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왼쪽을 계속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쭉 눌러보면 점점 연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쵸? 지금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너무 안 보이네? 하고 저는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정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그냥 AC 버튼이나 다시 전원 버튼 한 번을 눌러주시면 초기 상태로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색깔별 의미입니다. 색깔별은 계산기 명판에 있는 색깔인데요. 보시면 노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있고 일반적으로 흰색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주로 쓰는 게 사실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흰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르는 숫자의 그 활성화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부터 9까지 눌렀는데 그냥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곱셈을 누르면 곱하기가 되고 나눗셈을 누르면 나누기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여기 미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분수, 그리고 제곱근, 지수, 뭐 로그, 뭐 이해, 자연지수 이런 걸 이용하고 싶다, 퍼센트를 이용하고 싶다 한다면 그때는 요 Shift를 눌러주는 겁니다. Shift를 한번 누르고 이것을 누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요 로그 버튼을 눌러본다 해볼게요. Shift를 누르고요. 이 로그를 누르면 로그가 아니라 요 10의 몇 제곱이라는 요 지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Shift로 활성화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이제 여기 A, B, C, D 뭐 이런 문자들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 X, Y, M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을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는 요 빨간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러면 알파를 누르고 요 빼기를 누르잖아요. 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가 나오게 됩니다. A. 그래서 색깔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계산 모드 지정이 있습니다. 계산 모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모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기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번 COMP 모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계산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MPLX라고 해서 컴플렉스 모드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번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다시 1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계산기 초기 설정값과 똑같습니다. 설정값과 똑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계산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방정식의 풀이나 뭐 행렬의 풀이 이런 거는 모두 다 이런 기본 모드에서 표준 모드에서 각종 그런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드를 누르시고 1번일 때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어 369.2336이라는 숫자와 327을 곱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12739.387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요 ENG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이시나요?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세 자리 이동하고 여기 뒤에 10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줄어들었죠. 다시 12739로 한 번 다시 누르면 이제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이 10의 세제곱만큼 자릿수를 조금 바꾸는데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Shift를 누르고 ENG를 누르면 소수점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전기 자기야기라든가 아니면 전력공학, 회로이론 등 각종 단위 계산이 필요한 항목에서 이러한 것을 나는 숫자를 조금 단위를 편하게 바꾸고 싶은데 좀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ENG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드는 여기 표준 계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복소수 계산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소수 계산은 우리가 복소수를 계산할 때 하는 모드가 되겠는데요. 모드를 누르시고 2번을 누르면 여기 CMPLX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밑에 이렇게 버튼이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플러스 JB 기억나시나요? A 플러스 JB를 할 때 예를 들어 6 플러스 J8을 입력한다고 한다면 6 플러스 8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I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모드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컴플렉스 모드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해요. 입력이 가능한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복소수를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허수는 I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전기에서는 뭘 사용한다고 했나요? J를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다시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요 숫자 뒤에 허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 플러스 8i라고 적어주셔야지 정확하게 6 플러스 8i로 되고요. 만약에 6 플러스 i8이라고 적는다. 이거는 이제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혹시 에러가 난다면 이러한 측면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산기 설정하기입니다. 자, 60진법, 호두법이 있는데요. 60진법은 각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호두법은 이제 라디안법이라고 해서 파이로 나타내는 그런 각도법을 나타내게 됩니다. 60진법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르시고요. Shift 누르면 여기 노란색 글씨가 활성화가 된다 했죠. Shift의 셋업을 누르시면 이렇게 각종 문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3번에 보시면 디그리라고 해서 각도법이 있고요. 4번에 라디안이라고 해서 호도법이 있습니다. 먼저 60진법 각도법을 볼게요. 3번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D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in 60을 하게 되면 몇이 나와야 되죠? 원래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라디안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Shift 모드 셋업 4번 여기서 사인 라디안이기 때문에 파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60도를 파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니까 파이분의 Shift 누르고 여기 파이분의가 아니라 3분의 파이죠. 파이하고 분모에 3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는을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드가 이렇게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서 각도를 입력해 볼게요. 라디안 모드에서 사인 60도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거 이상한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삼각함수를 입력하셨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온다. 그런 것은 대부분 요 모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 계산이에요. 보시면요. 맨 처음에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35 플러스 27은 62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자, 58 빼기 46은 12, 그 다음에 125 곱하기 53은 662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D 변환이라고 해서 분수를 소수로 그리고 다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사인 60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쵸? 다시 각도법에서 사인 60을 통해 이게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소수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또는 계산 과정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딜리트 키 위에 보시면 S 화살표 D가 있습니다. 양방향 화살표. 자,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분수가 소수로 나타내고요. 다시 누르면 소수가 분수로 바뀝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356 나누기 52니까요. 356 나누기 52는 13분의 89가 나오는데 여기서 SD를 누르면 6.84615384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학 표기 사용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소수점 모드인데 요거는 COMP 모드에서 모드 1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했죠. 누르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요. Shift 누르면 소수점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분수 계산입니다. 분수 계산 보시면요.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6분의 5랍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분수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거 눌러볼게요. 1 그리고 3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이 방향키를 꾸준히 눌러주셔야 돼요. 안 누르면은 여기 요 밑에 분모나 분자에 계속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 계속 눌러야 됩니다. 자, 3분의 1 플러스 분수 하나 더 누를게요. 1 무조건 입력될 때 분자부터 입력이 됩니다. 2 그다음 화살표 하나 누르고 더하기 다시 분수 이거는 이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는을 누르면 6분의 5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소수로 바꾸면 0.8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볼까요? 3 플러스 10 더하기 5분의 10 곱하기 5 3 플러스 분자부터 10 곱하기 5 그리고 10 더하기 5 자, 하나 더 있네요. 화살표 넘기고 플러스 분수 5 곱하기 3 5 더하기 3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24분의 197이 나오고요. 이거를 변환하면 8.2083 자, 나오죠. 자, 이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번분수입니다. 번분수. 자, 분자에 먼저 1을 집어넣고요. 지금 보시면 숫자 형태가 분모의 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자에 만약에 1을 이렇게 집어넣으셨다면 방향키를 아래를 눌러서 분모로 가게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분수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4 이렇게 입력해주고 플러스 2, 5 플러스 3, 7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자, 221분의 140 그래서 변환하면 0.633이 나오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 보세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7이라는 분모에 3분의 1이라는 분자를 추가한 건지 아니면 1이라는 분자에 7분의 3이라는 분모를 추가한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계산하실 때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 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덧셈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걸 누르고 분자 입력하고 분모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숫자를 먼저 적으시고요. 이 분수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분자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좀 맞게 원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예시 볼게요. 일단은 분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왜냐면 큰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분자부터 해볼게요. 분자 눌러주시고 다시 12, 2, 옆으로 넘어가서 빼기 4분의 4 더하기 24 8 그 다음에 더하기 112 16 자, 분모 차례입니다. 분모는 누르고 분수 누르고 1 2 플러스 자 1 4 플러스 1 8 플러스 1 16 자, 이렇게 해서 는을 누르게 되면은 요 값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 분자에 보시면 2분의 12, 4분의 4, 8분의 24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산으로 2분의 12는 6이다. 4분의 4는 1이다. 8분의 24는 3이다 라고 해서 애초에 여기에 결과값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6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 다음에 112를 16으로 나누면요. 몇이 되냐면 7이 됩니다. 7. 그래서 7 더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주시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러한 암산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복소수 계산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복소수 계산 모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쉬프트 모드 말고요. 그냥 모드죠. 모드. 1번은 컴플렉스가 아니고 COMP고 2번은 컴플렉스네요. 자, 2번 눌러주시고 여기 CMPLX가 활성화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J3 플러스 J5를 입력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I5, I3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자, 반드시 3i 플러스 5i 이런 식으로 허수를 뒤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는을 하게 되면은 8i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에 8i라고 나오면 여기는 J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 플러스 J6과 2 플러스 J7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괄호 5 플러스 6i 괄호 닫고 곱하기 2 플러스 7i 괄호 닫고 이러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J47이 나오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이런 분배 법칙도 생략을 바로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것을 손으로 푼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자, 분수도 가능합니다. 분수를 누르시고요. 5 플러스 3i 그리고 분모에는 4 플러스 7i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요러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소수로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SD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에 꺽쇠 30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꺽쇠는 페이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자, 5 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건데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컴플렉스 모드에서 5를 누르고 쉬프트 노란색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5페이저 30도까지 하면 된 거예요. 5페이저 30도를 는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이런 형태를 소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4.33 플러스 2.5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J2.5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이라는 숫자에 괄호치고 루트 3 2 플러스 1 2 i
자, 이런 2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j 2분의 1을 이라는 숫자를 곱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는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왔어요. 방금 전에 이제 복소수 보실 때는 이렇게 두 줄로 나왔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일자, 한 줄로 나왔어요. 한 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값을 수정할 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은 방향키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입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런 것이 지금 숫자가 짧아서 그런데 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계산기가 지금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화면만 바뀌어요. 요 결과값만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 영역을 초과한 이후에는요. 그런데 거기 볼게요. 다시 2000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요. 1732점 플러스 100 하고 화살표가 돼 있죠.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수정되는 란이 아니라 이렇게 자릿수도 아니죠. 보이는 디스플레이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수정하고 싶은데 다시 입력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SD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한번.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을 바로 수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것도 사소한 팁이라도 이렇게 한 번쯤 알아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 또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SD 한 번을 누르셔서 편하게 계산식을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곱 계산을 볼게요. 제곱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건데요. x의 제곱이 있고 x의 네모 제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연지수가 있고 여기는 10의 지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3의 제곱이니까 나는 x의 네모 제곱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3의 또는 이렇게 화살표 넘어가서 지수로 바꿔주고 3의 제곱은 9 또는 3이라는 숫자를 누르고 이걸 눌러보면 3의 제곱이 바로 입력되게 됩니다. 또는 3이라는 숫자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3의 네모가 또 돼요. 그쵸? 이렇게 입력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볼게요. 5의 세제곱. 제곱인 경우에 이거 누르면 편하겠죠? 또는 5의 Shift X제곱을 누르면 X 세제곱이 눌러지게 돼서 바로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125가 되고요.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는 여기 X의 네모를 누르고 X의 네모 제곱을 눌러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빠르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5 곱하기 Shift 로그 누르셔서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도 값이 똑같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3의 마이너스 3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네요. 3의 마이너스 3제곱 옆으로 넘어가서 이거 안 넘어가면 지수로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 입력이 끝나면 화살표 오른쪽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 5 네모 마이너스 분수 2 3 이러면 값이 0.01266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 1탄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공학용 계산기는 FX 570ES 플러스 기종 모델 기준으로 강의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사실 이 계산기가 실제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소수랑요, 이 페이저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분수 있죠. 이 분수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표시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꺽쇠로 이렇게 니은자 뒤집힌 거 있거든요. 그렇게 표시된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기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추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